그 아이들이 나를 닮았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이미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서 있던 두 아이가 나를 보고 웃더군요. 내 얼굴로. 그 순간 잊었던 과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은 끝난 줄 알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결국 내가 버린 사랑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도윤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에서 강도윤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도윤의 모습은 한국 경제계의 전설로 불리기에 충분했죠.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 신화, 그것이 바로 도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도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죠. 책상 위에는 오늘도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도윤의 시선은 창밖 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윤은 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개인 바에서 위스키를 꺼내 잔에 따르고 혼자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담기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도 사랑도 결국 다 떠나더군. 도윤은 술잔을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그저 공허한 공간에 던지는 독백이었죠. 성공을 위해 달려온 세월 동안 도윤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도 가족이라 할 사람도 도윤의 곁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술 기운이 돌 때면 그 사진을 꺼내 보곤 했죠. 사진 속에는 20년 전에 도윤과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도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서연과의 추억은 도윤에게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젊은 시절 도윤과 서연은 서로가 전부였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작은 원룸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늘 도윤을 믿어주었고 도윤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도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서연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죠. 도윤은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과 함께하는 서연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딸들이 도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윤의 곁을 떠난 것이죠. 도윤은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서연을 원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먼저 서연을 밀어낸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 20년 동안 도윤은 서연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도윤은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누구도 서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도윤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것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죠. 도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거대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도윤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도윤의 삶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체는 흐릿한 것처럼 말입니다. 도윤그룹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도윤을 위해 일하고 언론은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죠. 하지만 정작 도윤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실 벽에는 도윤이 받은 수많은 상패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수성가 기업인상, 경제발전 공로상, 사회공헌대상. 하지만 그 어떤 상도 도윤에게는 의미가 없었죠. 도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서연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회장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집에 가봤자 더 큰 공허함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은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술잔을 비웠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씁쓸했죠. 내일은 또 다른 회의가, 또 다른 결정이, 또 다른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곁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서연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 어린이 병원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그룹 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도윤은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아이들과 보호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죠. 도윤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연설문을 읽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는 것까지가 도윤의 일정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던 순간 도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행사장 한쪽 구석, 아이들과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왜인지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죠. 그 옆모습,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습관, 아이들을 보며 짓는 따뜻한 미소, 틀림없었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도윤의 입에서 나온 작은 속삭임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이내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오래된 아픔이 서연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 씨,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세월의 흔적이 조금은 보였지만 도윤이 사랑했던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고 서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서연 곁에 있던 두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큰아이는 도윤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죠. 작은 아이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역시 도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큰아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죠. 하진아, 현진아, 저쪽 가서 그림 그리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갈게.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말을 따라 다른 곳으로 향했죠. 도윤은 아이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할 얘기 없어요. 우연히 만난 것뿐이에요. 서연은 도윤을 피해 가려 했지만 도윤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줘. 20년이야, 20년.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왜 찾으셨는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죠. 그때 비서가 다가와 다음 일정을 알렸습니다. 도윤은 비서를 물리치고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해줘. 기다릴게.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 아이들, 내 아이 맞지?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죠. 아니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서연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성과 두 아이에 대해 조사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은 차 안에서 계속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진과 현진, 서연이 부르던 그 이름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면 서연은 왜 20년 동안 숨어 지냈을까요?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도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서연과 함께했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서연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던 것이 기억났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임신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도윤은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죠. 어쩌면 자신이 놓친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행사장에서 몰래 찍은 아이들의 사진이었죠. 볼수록 자신을 닮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특히 큰 아이 하진의 표정은 도윤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내 아들들. 도윤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려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가슴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죠.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도 이미 10살이나 된 아이들의 아버지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다면 그 2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고 서연과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그리고 서연에게 못다한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죠. 병원 봉사행사에서 서연을 만난 후 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이사회 회의 중에도, 중요한 계약 협상 중에도 도윤의 머릿속은 오직 하진과 현진, 그리고 서연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서가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서연 48살, 성북구 소재, 작은 미술학원 운영. 쌍둥이 아들 강하진, 강현진 10살. 출생신고 주소는 허위, 붙일라는 공란.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낳은 시기는 정확히 도윤과 헤어진 지 8개월 후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성씨였습니다. 강하진, 강현진. 도윤의 성을 따서 지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혈액형은요? 도윤이 물었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AB형입니다. 회장님과 같은 혈액형이죠. 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AB형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하지만 서연이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비서가 나간 후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서연은 분명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예감이 들어받았죠. 도윤 씨, 저 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성북구의 작은 카페 주소였죠. 도윤은 즉시 회사를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카페로 향했죠.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도윤이 다가가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조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알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서연아, 그 아이들. 도윤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고백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도윤 씨,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이에요.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운 지 10년이 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미 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더 큰 성공을 위해, 더 나은 인맥을 위해.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당신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의 도윤이라면 분명 아이를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떠나던 날 임신 2달이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 눈빛을 보니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당신 마음은 저를 떠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차분하게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병원을 다니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2아이를 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진이는 특히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왜 우리는 아빠가 없냐고, 아빠는 어디 있냐고 매일 물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놓친 10년의 세월, 아이들이 첫걸음을 떼고 첫 말을 하고 처음 학교에 가던 날들을 모두 놓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이제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의 간절한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연아, 나도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죠. 권리요?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카페 안은 조용했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탁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놔두세요. 서연이 떠난 후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서연의 말도 맞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나마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죠.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연 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익명으로 후원을 하고 싶어.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장학금을 기부하고 모든 것은 익명으로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진이와 현진이가 어떤 아이들일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궁금했죠. 비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도윤의 소박한 바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누군가가 도윤과 서연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도윤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서연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서연과 아이들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지만 멀리서나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술학원 건물의 월세를 익명으로 대납하고 아이들 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도윤그룹의 이사이자 도윤의 최대 라이벌인 박준서였죠. 박준서는 도윤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밀어낸 전 동업자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윤.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무슨 일로 왔나? 재미있는 걸 알게 됐거든. 자네가 숨기고 있는 비밀 말이야. 박준서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서연과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병원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부터 최근 미술학원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수십 장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다면서? 그것도 혼외자로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준서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도덕적 경영을 외치던 도윤그룹 회장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다니. 주가는 폭락하고 이사회는 자네를 끌어내리려 할 거야. 무엇을 원하는가?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서연과 아이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했죠. 경영권이야. 자네가 가진 지분 절반을 내게 넘기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지. 박준서의 요구는 터무니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서연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달라. 사흘이야. 사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언론사에 제보할 거야. 박준서가 떠난 후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권을 넘기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서연과 아이들이 언론의 먹잇감이 될 것이었죠. 도윤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박준서의 협박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죠. 막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하지만 서연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찾았어요? 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서연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죠. 자신이 찾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진과 현진은 엄마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낡은 일기장을 꺼냈죠.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 하진이와 현진이가 태어났다. 도윤은 없지만 나 혼자서도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서연은 일기장을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웃던 날,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날. 모든 순간을 혼자 겪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2016년 5월 5일. 하진이가 오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10까지 센다. 아빠를 닮아 머리가 좋은가 보다. 2017년 9월 20일. 현진이가 오늘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다. 아직 서툴지만 리듬감이 있다. 이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다. 2020년 3월 2일. 오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 혼자뿐이었다. 하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은 서연의 고독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기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제안을 했죠. 차라리 제가 먼저 언론에 모든 것을 밝히겠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모든 비난을 받게 될 거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당신을 협박하려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너와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시간은 도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박준서가 다시 찾아왔죠.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기사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까지야. 내일 정오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기사가 모든 언론사에 뿌려질 거야. 도윤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회사를 지킬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처음으로 얻게 된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서연과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때 서연을 사랑했던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회장실에 도착해 결정을 내렸죠. 박준서에게 굴복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비서를 불러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네.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도윤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발표할 거야. 너와 아이들은 집에만 있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아이들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도윤은 만류했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박준서가 약속을 어기고 먼저 언론에 제보한 것이죠. 순식간에 인터넷은 도윤의 스캔들로 뒤덮였습니다. 충격. 도윤그룹 강도윤 회장, 숨겨진 혼외자 2명 존재. 10년간 숨겨온 비밀, 쌍둥이 아들의 존재 확인. 위선의 가면을 쓴 재벌 회장의 진짜 얼굴. 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서연과 아이들의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도윤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죠. 서연의 미술학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연과 아이들은 이미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죠. 오후 2시 예정대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대강당은 열기로 가득했죠. 도윤이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네,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10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하진이와 현진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제 아이들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아이들의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혼외자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윤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에 눈이 멀어 그분을 떠나보냈고 그분은 홀로 아이들을 낳아 키우셨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온 것이죠.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강아진, 강현진 두 아이의 어머니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전부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향한 비난은 저에게 하세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죠. 그 순간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윤과 서연은 급히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는 사이 누군가 서연을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서연이 쓰러지는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을 잃었죠.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구급차에 탔죠.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데려온 것이죠. 하진과 현진은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진아, 현진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하진이 도윤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나는 엄마의 친구란다. 현진이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손의 온기가 도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죠. 처음으로 아들들을 안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엄마를 지킬게. 수술은 5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대기실에 있었죠. 하진은 조용히 책을 읽었고 현진은 도윤의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잠든 현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업보다 내가 만든 벌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도윤은 병실을 지키며 서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가방에서 떨어진 것이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도윤은 서연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도윤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5년 5월 20일 하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혼자서 해냈다며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역시 도윤을 닮아 독립심이 강한 것 같다. 아빠가 봤다면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2015년 8월 3일 현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울었다.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도윤이 있었다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내가 선택한 길이다.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와 셋이서만 보냈다. 하진이가 물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아빠 없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나요? 가슴이 찢어졌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 서연이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을 보며 도윤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도윤은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현진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곧 깨어날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니까. 하진이는 도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 아니에요?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의 똑똑한 눈빛이 도윤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아저씨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끔 잠꼬대로 도윤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아저씨 이름이 강도윤이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10살 아이의 예리함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현진이도 형의 말을 듣고 도윤을 바라보았죠. 두 아이의 시선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죠. 놀라움,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췄죠.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엄마가 너희를 낳은 걸 최근에야 알았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현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아프기도 했고 돈도 없어서 라면만 먹은 날도 많았어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너희와 엄마를 지킬게. 약속할게. 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진짜 아빠라는 증거가 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하진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특유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마침내 현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숙함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죠. 역시 서연이 훌륭하게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을 모두 부사장에게 맡기고 병원에만 있었죠.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하진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 현진이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았고 둘 다 너를 닮아 재능이 뛰어나. 그때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놀라서 의사를 불렀죠. 검사 결과 서연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눈을 뜬 것이죠.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참 늦게 왔네요. 서연의 약한 목소리에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왔잖아. 이제 안 떠날 거야. 절대로. 아이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았죠. 서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진아, 현진아, 엄마가 미안해. 숨긴 게 있어서. 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현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게 좋기는 해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현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친구들이 다 아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려 하자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올게. 너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 병원을 나서면서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아저씨, 아니 아빠, 우리 질문 있어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을 들은 것이었죠. 뭐든 물어봐. 왜 엄마를 떠났어요? 엄마가 부족해서요?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완벽했어. 부족한 건 나였지. 돈과 성공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현진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너희와 엄마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서연이 퇴원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서연의 집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네 사람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도윤그룹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이사회는 도윤의 퇴진을 요구했죠. 박준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른 이사들을 포섭하여 도윤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도윤 가족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와 홍보팀장을 불러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번에는 서연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저는 도윤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죠.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쌍둥이는 제 아이들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도윤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세운 사회공헌재단이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을 감독할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제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맡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박준서를 비롯한 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동시에 그들도 경영권을 잡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재단이 최대 주주가 되면 누구도 회사를 사유화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혼자 키웠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세요. 아이들은 그저 태어난 것뿐입니다. 하진이와 현진이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강하진입니다. 저희가 태어난 건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이제 아빠도 생겼으니까 저희는 행복해요. 현진이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소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플래시는 여전히 터졌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것, 그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후 도윤은 약속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화려했던 회장실을 떠나면서도 도윤의 마음은 가벼웠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도윤은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에서 1인 기업 사장이 된 것이죠. 하지만 도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매일 저녁 도윤은 서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이 시작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하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하진의 목소리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은 하진의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했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먼저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고 현진이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서연이 가르쳐준 곡이었죠. 도윤과 서연은 소파에 앉아 현진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현진이는 정말 재능이 있네요. 도윤이 감탄하자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어릴 때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기억나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던 것. 그때가 그립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지. 서연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죠. 도윤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약속할게.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때 현진이가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엄마와 아빠를 자연스럽게 부르는 현진이의 목소리에 서연과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하진이가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아빠가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학교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그 유명한 강도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아빠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라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의 아빠가 더 좋다. 한편 도윤그룹은 재단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서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죠. 도윤이 세운 사회공헌재단은 미혼모 지원, 아동복지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아이들이 바다를 보고 싶어 해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지. 제주도는 어때? 아니면 동해바다도 좋고. 하진이와 현진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와, 가족여행이다. 네 사람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활동을 할지 의논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도윤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2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도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아팠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하진과 현진은 중학생이 되었죠. 키가 훌쩍 자란 두 아이는 이제 완연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작은 컨설팅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연의 미술학원도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오후 네 사람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결혼한 후 이사한 집이었죠.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진이는 과학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영재로 선발되어 특별 교육을 받고 있었죠. 도윤의 분석적인 두뇌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가 정말 신기해요. 관찰하는 것만으로 입자의 상태가 바뀐다니. 도윤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비한 일들이 많단다. 내가 커서 그런 비밀들을 밝혀내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현진이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은 현진은 이미 여러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죠. 오늘은 봄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색감 어때요? 봄의 느낌이 나나요? 서연이 현진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 특히 저 연두색 표현이 생동감 있어. 내가 엄마보다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도윤과 서연은 차를 마시며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3년 전의 폭풍 같은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왔죠?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죠. 그래, 돌고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그때 하진이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발표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진에게 쏠렸습니다. 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것도 소아과 의사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것도 좋지만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 사고가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니요. 현진이도 붓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도 좋지만 피아노 연주가 더 좋아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도윤과 서연은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대견했죠. 무엇이 되든 엄마 아빠는 너희를 응원할 거야. 서연의 말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고기를 굽고 서연이 나물을 무치고 아이들이 상을 차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식사를 하며 도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도윤그룹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 미혼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야. 같이 갈래?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현진이도 동의했죠. 맞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서연이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밤이 되자 도윤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서연에게 배운 습관이었죠. 2028년 4월 20일.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하진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현진이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55살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은 몰랐다. 늦었지만 가족을 찾은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다. 서연도 침실에서 자신의 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2028년 4월 20일. 도윤과 재혼한 지 2년이 되었다. 처음엔 상처받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보며 다시 한번 믿기로 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 아이들도 밝아졌고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다.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경험일 뿐이다. 다음 날 장학금 수여식장에서 도윤은 축사를 했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재단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한 미혼모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서연과 아이들도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알기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아빠를 만났고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하진이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집에 도착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앨범을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찍은 사진들이었죠. 제주도 여행, 하진의 과학상 수상식, 현진의 피아노 발표회, 도윤과 서연의 재혼식.
우리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서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저